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FDA가 띄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셀트리온의 미국 시장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주가는 장중 14만 5,300원까지 찍고 밑꼬리 흐름들이 살짝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에서 지금 이제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다우지수가 0.98% 하락했고요. 이 나스닥이 1.6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6% 급락하면서 오늘은 거의 뭐 대부분 섹터가 일단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예, 원달러 자체가 이제 다시 또 7원 70전 정도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는 선물 쪽의 흐름하고 다르게 오늘은 대거 일단 매도세가 나왔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이제 순매수 흐름들이 이제 16일째 순매도다가 살짝 좀 바뀌었다가 다시 지금 매도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자, 기관들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코스닥에서 지금 대거 매도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소 코스닥에서 5천억대 이상의 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피는 이제 지수상으로는 1.74% 무려 42포인트가 이제 빠지면서 2400 초반선까지도 내려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66으로 계속 이제 하락폭을 키우면서 800선 아래에서 787선까지 지금 내려가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10배 가까이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거의 10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아서 대부분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하락했던 부분들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닷컴이라든지 요런 이제 IT 쪽,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도 이제 실적 발표 위에 반등세가 이제 시간에는 좀 나왔습니다만 대부분 빠지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 쪽에서도 뭐 모건스탠리라든지 좀 빠지는 흐름이 많죠. 그 다음 헬스케어 쪽에서도 뭐 존슨앤존슨라든지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이제 뭐 오스코텍하고 유한양행 관련되는 부분에 있는데 크게 흐름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자도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이 대형주도 많이 빠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 살펴보면요. 어제 7만 전자로 다시 회복했던 삼성전자가 1% 빠지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2.90% 빠지고, 하이닉스도 오늘 뭐 2.62 정도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 SDI도 한 3%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도 좀 이제 그나마 괜찮았던 자동차 섹터도 지금 빠지고 있죠. 그리고 LG화학도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고, IT 인터넷 서비스 관련되는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이제 4%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쪽에서 가장 시가총액 강력한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 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섹터들이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테마 쪽에서는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테마들 쪽에서는 흥하해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드론 관련주들 중에서 뭐 JCN이라든지 뭐 포스텍, 뭐 베셀, 기산텔레콤, 네온테크 이런 쪽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유가 가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대성산업이라든지 그 다음 은행주에서는 이제 뭐 제주은행이 급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홈 쪽에서 뭐 S넷이라든지 코콤, 그 다음에 드론 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텍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이제 개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셀트리온은 그나마 지금 일단 양봉으로 어제 음봉을 놨던 부분에서 21 이평선에서 지지받으면서 5일선 회복하는 흐름들을 지금 장중에 보여주는 어떤 흐름으로 캔들이 좀 진행되고 있죠. 예, 3분봉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아침에 갭다운해서 14만 1,000원대까지 밀렸다가 14만 5천원대에서 조금 부딪히면서 지금 이제 14만 3천원대 후반 정도에서 좀 살짝 좀 눌려져 있는 어떤 상황으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어제하고는 다르게 오늘은 지금 프로그램하고 외국계 매수세가 일단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면 이제 시티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한 10,000주 넘게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어서 일단 양봉 흐름으로 진행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견조했던 단기 일봉상에서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 자는 계속 이제 상방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아직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이제 15만원권이라든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기준가보다는 밑단에 있습니다만 추가 하락은 조금 이제 막고 있는 어떤 흐름에서 주가 흐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뭐 챙겨봐 드리면요. 요런 기사입니다. FDA가 띄운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미국 시장 확대 호재다. 자,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안전성, 유효성,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대 산업이 가장 이제 뛰어나죠.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들이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쪽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 쪽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산 쪽, 여기가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섹터 중에서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R&D를 위주로 해서 자국의 이제 오리지널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 개발비를 유럽보다는 몇 배 정도 높은 어떤 약가에 반영하면서 독보적인 어떤 경쟁력을 유지했는데 여기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좀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어떤 이제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실제 의사들 입장에서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인식들 자체를 크게 이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 이제 고령화가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세계 이제 각국 정부가 이제 코로나 때도 이제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많이 이제 겪었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어떤 부담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처방 확대를 제도적으로도 계속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의사들이라든지 환자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이 바이오시밀러가 계속 이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유럽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램시마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미국 시장까지 이제 확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바이오시밀러, 특히 이제 항체 단백질 의약품에서 이 바이오시밀러를 초기에는 뭐 만들 수 있을까? 예. 그냥 이제 케미컬 의약품은 학식만 알면 이제 거의 뭐 동일한 수준의 제네릭을 만듭니다만 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을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바꾸려고 하면 기존 대비해서 동일한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세포주를 일단 개발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뭐 한 7개월,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사마다 다르고 그 세포주를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대량 생산하고 정제해가지고 최종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제 이 회사들마다 다 이제 다른 거죠.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는 생동학적 동등성 관련되는 부분만 하면은 바로 이제 제네릭은 팔 수 있는데 여기는 별도 임상을 하죠. 1상하고 3상 이런 어떤 차원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허가받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해서 그래서 임상을 통해서 이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이 동등한지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원인은 원료 물질 자체가 뭐 동물이나 사람의 어떤 세포를
대상으로 한 뭐 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자 크기라든지 구조가 다 틀리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개발이 대규모로 이제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기술도 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어떤 공정에서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동일한 물질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100% 동일하게 생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밀러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유효성과 안전성을 허가받은 어떤 부분이니까 진입장벽도 나름대로 있는 부분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바이오시밀러에 관해서 좀 이제 저항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환자의 25%는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뭐 거부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래서 FDA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 의약품 평가 연구센터 CBER 여기 이제 FDA 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이제 OTBB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뭐 진행하는데 메타 분석으로 했어요. 새롭게 뭐 했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과거에 진행되었던 연구 결과를 수집해가 통계적으로 재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21개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31개의 임상 연구에서 오리지널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교차 치료받은 기간, 그 다음에 이후에 안전성 뭐 사건의 빈도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뭐 위험하냐,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어떤 안정성 어떤 평가들 뭐 했는데 이 중에 셀트리온에 관련되는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 메타 분석에서 5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툭시마 관련되는 부분이 3건이 있고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이 2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연구 결과에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연구 결과가 우호적이면 셀트리온 쪽에도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뭐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에서 특별하게 뭐 면역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교차 처방을 하든 오리지널로 하든지 간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FDA가 상호교환성 그러니까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어떤 규제 완화도 지금 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체인저블은 이제 약국에서 처방하고 별개로 인터체인저블 관련된 허가를 받은 제품이 있으면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에 그걸로 대체 처방을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인터체인저블인데요. 실제로 지금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유플라이마 관련해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상호 교환 가능한 부분의 어떤 그 취득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어떤 임상 시험 결과였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미국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기사 내용이고 연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일단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장에도 14만원대 중반 이 흐름대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수급 형성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